비상벨이 3번 울렸습니다. 12분 2초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12분을 녹음했습니다. 73세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말이에요. 5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던 제가 이제는 12분을 버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3개월이 지나자 모든 약속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제 계약서에는 제가 모르는 서명이 하나 더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이정아입니다. 올해 73세. 오늘은 남편 없는 2번째 생일이에요.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50년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몸이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하지만 갈 곳이 없으니 다시 이불을 덮었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벽에 걸린 시장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치 담그는 제 모습,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그 속에 저는 바빴지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둘째 딸 민정이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분홍색 크림 위에 엄마 생신 축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사와서.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민정이가 제 팔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민수가 정장을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영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생일날 무슨 실버 케어 타운이에요. 요즘 정말 인기 있는 곳이에요. 영희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호텔 같은 건물, 수영장, 정원이 번쩍거렸어요. 24시간 의료진 상주, 문화센터, 운동시설까지 다 있어요. 제가 화면을 자세히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 노인분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더라고요. 나는 여기가 좋은데.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지난주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잖아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정말 무서웠거든요. 무릎을 다쳐서 일주일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커요. 관리도 힘드시고. 여기 보세요. 식사도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다 해줘요. 민정이가 브로셔를 펼쳐 보였어요. 깔끔한 방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제가 움찔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럼 난 뭘 하며 살아?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나는 쉬는 게 더 힘들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고 손님들 맞이하는 게 제 인생이었는데.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이라고?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지. 늙고 쓸모없으니까 좋은 데 가서 조용히 죽으라는 거 아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봐요. 민정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저희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 저는 벽에 걸린 시장 사진을 봤어요. 그 속에 제 모습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누군가가 제 김치를 찾고 제 반찬을 기다렸어요. 내 인생은 저기 있었어. 어머니, 과거에만 매달리시면 안 돼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한 번만 보러 가보시는 건 어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시면 되니까.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 어린 눈빛도 보였어요. 알겠어. 한번 보러나 가보자.
아이들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선택이세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브로셔를 다시 봤어요. 번들거리는 사진들 사이사이에 작은 글씨들이 보였어요. 프로그램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응급 상황에 한합니다. 외출은 안전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글씨들이 이렇게 작게 써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어머니, 내일 이 시에 차로 모시러 갈게요. 준비하세요.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시장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속에 제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화야, 조심해라.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곳을 보러 가겠지만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죠. 아마도 바람에 뭔가 넘어진 것 같았지만 왜 그 소리가 경고처럼 들렸을까요? 이틀 후 오후 2시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어요. 새벽부터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니까 단정해야겠다 싶어서 검은색 정장을 골랐어요. 남편 칠순잔치 때 입었던 옷이었죠.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차 안에서 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우리 회사 부장님, 어머님도 계시는데 너무 만족하신다고.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은 복잡했거든요. 3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앞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어머나, 정말 호텔 같았어요. 유리로 된 큰 건물, 앞마당에는 분수대까지. 하지만 뭔가 너무 반들거려서 눈이 부셨어요. 여기가 황금빛 실버 케어 타운이에요. 어떠세요? 주차장에 들어서니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벤츠, BMW. 제가 평생 타본 적 없는 차들이었죠.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부자구나.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벽에는 큰 그림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렇게 넓은 로비인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쁜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미소가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저는 입주 상담사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의 낙원이거든요. 낙원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하게 들릴까요? 우선 시설부터 구경해 보시겠어요? 김미영 씨가 앞서 걸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메인 로비고요. 저쪽이 카페예요. 매일 오후 3시에 티타임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죠. 카페를 봤는데 정말 호화로웠어요. 가죽 소파, 크리스탈 샹들리에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는 기계까지.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이렇게 좋은 카페인데 사람이 2~3명밖에 없더라고요. 식당을 구경해 보시겠어요? 식당은 더 놀라웠어요. 호텔 뷔페 같았거든요. 색깔 고운 음식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고 직원들이 하얀 모자 쓰고 서빙하고 있었어요. 매일 3끼 다 뷔페식으로 제공해 드려요. 영양사가 직접 짠 메뉴라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일품이에요. 김미영 씨가 작은 접시에 샐러드를 담아줬어요. 한 입 먹어봤는데 색깔은 예뻤지만 맛이 뭔가 밍밍했어요. 드레싱도 너무 달고 시장에서 먹던 그 진짜 맛과는 달랐어요.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제 운동시설 구경해 볼까요? 헬스장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기계들이 가득했죠. 수영장도 있고 요가실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최고죠. 전문 트레이너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시설인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명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운동하고 있었는데 다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요. 보통 오후에 많이 오세요. 김미영 씨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이제 객실을 구경해 보실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가 깨끗하고 너무 조용했어요. 병원 같은 느낌이었죠. 여기가 1인실이에요. 방을 열어주는데 정말 호텔방 같았어요. 침대, 옷장, 책상, 작은 냉장고까지. 화장실도 넓고 샤워 시설도 최신식이에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벨도 있고요. 민수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시설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웠어요. 사람 냄새가 안 났어요. 문화센터도 구경해 보시겠어요? 문화센터도 대단했어요. 피아노, 독서실, 미술실, 심지어 노래방까지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예, 그림, 요가, 댄스. 어르신들이 지루할 틈이 없으시죠? 하지만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독서실에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졸고 있더라고요. 정원도 구경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을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꽃들, 나무들, 벤치들이 공원 같았어요. 날씨 좋을 때 여기서 산책하시면 정말 좋아요. 정원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왜 다들 조용할까요? 왜 사람들 얼굴에 활기가 없을까요? 구경 다 하셨으니까 상담실로 가시겠어요? 상담실로 가는 길에 복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고는 재빨리 지나가셨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상담실에서 김미영 씨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어르신,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시설은 정말 좋네요. 그럼 계약 진행하시겠어요? 지금 계약하시면 첫 달 50% 할인해 드려요. 민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계약서를 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특히 맨 아래쪽. 이 작은 글씨는 뭔가요? 아, 그건 일반적인 약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김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작은 글씨가 신경 쓰였어요. 좀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할인은 이번 주까지만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시설은 정말 좋더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화려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그런데 왜 자꾸 그 할머니 말이 생각날까요? 처음엔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이 뭐였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어요. 정원은 아름다웠다. 그런데 웃음소리는 없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계약 할인 마감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황금빛 실버 케어 타운.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걸까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황금빛 실버 케어 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50년 동안 살던 집, 시장 냄새가 배어있던 그 공간을 떠나온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첫날 아침 6시에 눈이 떴어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낯선 천장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어머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이 노크하며 알려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런 것도 서비스구나 싶었어요. 식당에 가니 벌써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디 앉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한옥자예요.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옥자 할머니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밝았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어제 오셨어요? 처음엔 다 어색해요. 네, 아직 적응이. 괜찮아요. 저도 6개월 전에 왔는데 처음엔 많이 울었어요. 옥자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자 할머니는 35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화 씨는 뭘 하셨어요? 시장에서 50년 동안 반찬 가게 했어요. 어머, 그럼 요리 정말 잘하시겠네요. 옥자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오후에는 독서 모임이 있었어요. 문화센터 독서실에 할머니, 할아버지 7분이 모여 앉았어요. 새로 오신 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반찬 가게 하셨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보다 요리 잘하시겠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독서 시간이 시작됐는데 솔직히 별로였어요. 다들 집중하지 않고 졸거나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볼까요? 옥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맨날 슬픈 얘기만. 우울해 죽겠네. 저도 피식 웃었어요. 이분 참 솔직하구나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옥자 할머니와 점점 친해졌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혼자 있으면 적적했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니까 조금 나았어요. 일주일 후 문화센터에서 요리 교실이 열렸어요. 오늘은 간단한 반찬 만들기를 해볼까요? 혹시 도와주실 분 있나요? 강사가 물어봤을 때 옥자 할머니가 제 팔을 슬쩍 쳤어요. 정아 씨, 나가서 해봐요. 선생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자, 이정아 어르신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네요. 옥자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반찬 가게 하셨다면서요? 부탁드려요.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서 무청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5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죠. 물을 써는데 다들 감탄하더라고요. 어머, 손 좀 보세요. 정말 빨라요. 두께가 다 똑같네. 역시 달라요. 양념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량을 재지도 않고 척척 넣었는데 맛을 본 분들이 모두 놀랐어요. 이게 진짜 김치 맛이야. 여기 식당 음식하고 완전 다르네. 정아 씨, 정말 대단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장에서 손님들이 제 김치를 찾던 그때처럼 누군가 제 요리를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요리 교실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아 씨, 김치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 또 해주실 거죠? 우리 방에서 차나 한잔 해요. 갑자기 인기인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게 후회스럽지 않았죠. 그날 저녁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람들이 제 요리를 좋아해 준다니. 아직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 손녀 지은이 발표회였어요.
옥자 씨, 나 외출 신청 한번 해봐야겠어. 외출이요? 어디 가실 건데요? 손녀가 학교에서 발표회를 해요. 꼭 보러 가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가족 행사는 중요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가서 외출 신청서를 썼어요. 손녀 발표회 참석이라고 적으며 마음이 설렜어요. 처리는 며칠 걸려요? 이틀 정도면 답변 드릴게요. 이틀 후 오후 3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외출 신청 승인되었습니다. 금요일 2시에서 6시 황금빛 실버 케어타운. 옥자 씨, 승인됐어요. 저는 기뻐서 옥자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잘 됐네요. 손녀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발표회 보러 갈 수 있게 됐어. 정말이요? 할머니, 너무 좋아요. 지은이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발표회 당일인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옷을 골랐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오후 1시 30분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외출 승인 취소, 내부 사정으로 인해, 황금빛 실버 케어타운. 문자는 9글자였어요. 내부 사정으로 취소. 제 손이 떨렸어요. 승인해놓고 30분 전에 취소라니. 급히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어요. 왜 갑자기 취소해요? 이미 승인해 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내부 사정이 뭔데요? 손녀 발표회인데 오늘 안전 인력이 부족해서요. 다음에 다시 신청하세요.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럼 평소엔 뭐 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 큰일 만들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이게 이해할 일인가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전화해야 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왜요? 할머니 아프세요? 아니야. 여기 사정이 생겨서. 지은이 목소리가 실망으로 가라앉는 게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옥자 할머니가 제 방으로 왔어요. 정화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옥자 할머니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승인 문자, 그리고 30분 전 취소 통보까지. 이게 말이 돼요? 승인해놓고 갑자기 취소라니? 옥자 할머니도 화가 났어요. 정화 씨,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문자가 생각났어요. 내부 사정으로 취소. 그 9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내부 사정 때문일까? 아니면 창밖을 보니 야간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안전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경비는 돌고 있잖아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지나가는 소리였죠. 오늘 외출 신청자 몇 명이었지? 3명이요. 다 취소시켰어요. 잘했어. 외출 허용하면 관리가 어려워져. 제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3명 다 취소시켰다고? 그럼 저만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말은 뭔가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누구일까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민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응, 잘 지내고 있어. 지은이 발표회는 어떠셨어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 못 갔어. 여기 사정이 생겨서. 어, 왜요? 무슨 사정이요? 별거 아니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민수는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여기 좋아.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미역국을 떠먹는데 맛이 어제와 달랐어요. 더 짜고 뭔가 인스턴트 맛이 났어요. 옥자 씨, 오늘 국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분들도 음식을 남기고 있었어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찬이 어제보다 덜 신선해 보였어요. 김치는 시큼하고 나물은 기름기 하나 없이 물에 데친 것 같았어요. 이게 200만 원짜리 식사야? 옆자리 할아버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오후에 문화센터 갔을 때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주 요가 수업은 강사 사정으로 취소됩니다. 다음 주 서예 교실도 취소입니다. 미술 수업은 재료비 문제로 당분간 중단됩니다. 하나씩 없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프로그램들이 그날 저녁 옥자 할머니와 산책을 하다가 주방 뒤편을 지나게 됐어요. 옥자 씨, 잠깐.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박스들이 보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라벨을 확인해 봤어요. 제조일 2023년 11월 15일. 오늘이 11월 28일인데 13일 전에 만든 거였어요. 옥자 씨, 이것 봐요. 어머나,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 재료였나요? 다른 박스도 확인해 봤어요. 냉동 해동 후 당일 소진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해동일 11월 2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일 전에 해동한 걸 오늘 줬다는 얘기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0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식재료는 절대 쓰지 않았거든요. 옥자 씨, 이거 사진으로 찍어둬요. 네. 왜요? 증거로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1월 28일 미역국 과염, 김치 산미 과다. 11월 29일 닭고기 해동 상태 의심스러움, 채소 시드름. 11월 30일 밥 딱딱함, 국물 깊이 부족. 옥자 할머니도 함께 기록을 남겼어요. 정화 씨, 프로그램 취소 내용도 적어둬요. 그래요. 날짜와 사유까지 정확히.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 11시쯤 3층에서 비상벨이 울렸어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5분. 복도로 나가보니 다른 분들도 나와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할아버지가 가슴 아프다고 하시는데 비상벨이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오지 않았어요. 11시 7분, 11시 9분, 11시 12분, 7분이 지나서야 간호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7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비상벨이 울렸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죄송해요. 다른 층에서 일이 있어서. 다른 층? 비상벨이 울렸는데 다른 층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메모에 적었어요. 비상벨 응답 시간 7분 14초. 24시간 의료 서비스 약속 위반.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요즘 어르신들 컴플레인이 많아져. 신경 쓰지 마. 어차피 3개월 지났잖아. 3개월이 뭐가 중요한데? 계약 조건 확인해봐.
3개월 후부터는 서비스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서비스 조정? 그게 뭔 소리예요? 제가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입주 후 3개월 경과 시 운영 상황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정말 있었어요. 이런 조항이. 그때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3개월 동안은 좋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를 줄이는 거였어요. 옥자 씨, 이것 봐요. 저는 급히 옥자 할머니를 불러서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어머나, 정말 이런 조항이 있네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사진 17장, 기록 21건, 시간 측정 오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증명됐어요. 옥자 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멈췄어요. 우리 방 앞에서, 그리고 문 아래로 작은 종이가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어요. 주방 직원입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후문에서 만나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옥자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아 씨, 가봐야 할까요? 가야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관리 사무실 쪽에서 오는 소리였어요. 정화 어르신, 한옥자 어르신. 체크해야겠어. 제조일을 다시 세자 손이 먼저 떨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감시 대상이 된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15분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옥자 씨, 일어나세요. 조심스럽게 옥자 할머니를 깨웠어요. 우리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정아 씨, 정말 가는 거예요? 가야죠. 이대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와 후문으로 향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야간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후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주방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메모를 남긴 김정수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어요? 어르신들이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더 확실한 걸 보여드리려고요. 김정수 씨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짜 식단표예요. 저희가 실제로 쓰는 거. 제가 봉투를 받아 펼쳤어요. A사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나. 첫 번째 용지 입주 초기용 식단 1개월에서 3개월. 한우 등급 1+ 등급. 채소 납품 당일 직송. 조리법 현장 조리. 두 번째 용지 안정기 식단 3개월 후. 육류 냉동 해동품 사용. 채소 납품 3일 전 대량 구매. 조리법 반조리품 활용. 이게 진짜예요? 네. 회사 방침이에요. 처음 3개월은 좋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비용 절감해서 이익을 늘리는 거예요. 옥자 할머니가 손을 떨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 해동품이랑 반조리품이에요. 무언가는 처음에 30% 정도? 제 가슴이 화끈거렸어요.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상벨 늦게 오는 거? 야간 간호사 1명 빼고 경비원이 대신하고 있어요. 인건비 절약이래요. 그럼 응급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119 부르라고 하죠. 뭐 어쨌든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김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곳에 계세요. 양심에 찔려서요. 더 있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전문 강사 써서 좋게 하다가 나중엔 알바생들로 바꿔요. 그러다 아예 취소하는 거고요. 옥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증거가 더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김정수 씨가 망설였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들키면 저도 해고되고 어르신들도 계약 해지 당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요? 네. 문제 제기하는 입주민들 쫓아내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조항이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정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 정말 작은 글씨들.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시 계약 해지 가능.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 가능. 단체 행동 금지, 위반 시 퇴소 조치. 옥자 씨, 우리 완전히 갇혔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그때 제가 계약서 서명란을 자세히 봤어요. 제 서명 밑에 또 다른 서명이 있었어요. 김정수,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옥자 씨, 이것 봐요. 옥자 할머니도 자신의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저도 김정수 서명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김정수, 방금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도 이 사기에 처음부터 관여했다는 거예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와주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급히 김정수 씨가 준 봉투를 다시 펼쳤어요. 식단표 맨 아래를 봤어요. 작성자 김정수, 승인일 2023년 8월 15일. 제가 입주한 날짜와 똑같았어요. 옥자 씨, 우리가 또 속은 거예요. 그럼 오늘 새벽에 만난 거는 뭐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기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화 어르신, 한옥자 어르신 계세요? 관리사무소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급히 증거들을 숨겼어요. 잠깐만요. 문을 열자 김미영 상담사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어르신들, 오늘 새벽에 외출하셨나요? 아니요. 왜요? CCTV에 찍혔는데요. 후문에서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CCTV까지 확인한다고요? 산책 좀 했어요. 잠이 안 와서. 앞으로는 야간 외출 금지입니다. 안전상 김미영 씨가 말하고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옥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화 씨, 우리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김정수 씨가 나타났어요. 평상시처럼 주방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마주쳤는데 그가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모르는 척 하라는 신호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기요, 김정수 씨. 김정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네, 어르신. 오늘 새벽에 만났잖아요. 그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저를 봤어요. 김정수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르신,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 준 거, 식단표. 저는 어르신과 만난 적이 없는데요. 완전히 모르는 척 했어요. 그때 김미영 상담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분이 오늘 새벽에 우리한테 증거를 줬어요. 어르신,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김정수 씨는 야간 근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만났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했어요. 김미영 씨가 저를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어르신,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진짜예요.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봉투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봉투 속 서명이 김정수라는 걸 생각해냈거든요. 만약 이걸 보여주면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상담실을 나와서 옥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정아 씨, 어떻게 됐어요? 옥자 씨,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요. 저는 옥자 할머니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김정수 서명, 그리고 그의 부인까지. 그럼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우려 한 게 아니라 함정이었어요. 우리가 증거 모으는 걸 알고 가짜 증거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김정수는 처음부터 이 사기에 관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깊은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그 가짜 증거를 들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 해지를 당했을 거예요. 옥자 씨, 이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정아 씨,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때 창밖에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무슨 일이지? 복도로 나가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7층 박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비상벨 눌렀는데 20분 동안 아무도 안 왔다더라. 20분. 제 손에 든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47분. 김정수가 말한 게 맞았어요. 야간에는 정말 의료진이 없었던 거예요. 도움의 손이 내 계약서에도 사인을 남겼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실이었어요. 박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실려간 다음 날 실버타운 전체가 술렁였어요. 20분 동안 아무도 안 왔다더라. 24시간 의료 서비스라면서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이 이런 곳이야? 식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했어요. 저도 옥자 할머니와 함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몇몇 분들이 저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더라고요. 저기 정아 씨, 박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어제 김정수 씨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네. 괜히 직원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까지 눈치 보이잖아요. 제가 어리둥절했어요. 시비가 아니라. 아무튼 조용히 지내세요. 여기서 살려면 적당히 참아야죠. 박할머니가 돌아가고 다른 몇몇 분들도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옥자 씨, 뭔가 이상해요. 저도 느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운동실에서 러닝머신을 사용하려는데 이미 사용 중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정아 씨, 다른 기구 쓰세요. 아직 제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예약했어요. 예약? 언제요? 아까 접수대에서요. 제가 접수대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예약 명단에 없는데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구두로 받아서 구두 예약이라니 말이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 예약할게요. 죄송해요. 오늘은 예약이 다 찼어요. 어제까지는 그냥 와서 썼는데 규정이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뀌었다고? 언제요? 그때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아 씨,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우리 모두 불편해져요.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운동에 집착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착이라니.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 건강? 나이 들어서 무슨 건강?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왜 나이 들면 건강 포기해야 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 젊은 척 할 거예요?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나이에 맞게 살아야죠. 정아 씨가 너무 까다로워요. 순간 제가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된 기분이었어요. 옥자 할머니가 저를 감쌌어요. 그만해요, 정아 씨. 가요. 운동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트러블 메이커들 때문에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시설 이용 시간표 개편 안내. A4 용지 한 장이었어요. 복잡한 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운동실 이용 시간을 구역별로 배정합니다. 1구역 301호, 320호, 오전 9시 11시. 2구역 321호, 340호, 오후 2시 4시. 3구역 401호, 420호, 오후 4시, 6시. 저는 317호, 옥자 할머니는 318호였어요. 1구역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대별로 관리 직원이 상주한다고 했어요. 질서 있는 이용을 위해 구역별 전담 직원이 관리합니다. 전담 직원? 감시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더 이상한 건 표면 아래 작은 글씨였어요. 구역 간 교류 시 별도 신고 필요. 구역 간 교류라니. 우리가 죄수예요? 옥자 씨, 이것 봐요. 옥자 할머니도 황당해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더 충격적인 걸 봤어요. 사람들이 구역별로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정해진 것처럼. 1구역 테이블, 2구역 테이블, 3구역 테이블. 저와 옥자 할머니가 1구역 테이블에 앉으니까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아 씨, 옥자 씨 때문에 우리까지 찍힐까봐 걱정이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찍힌다는 게 뭔 소리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체크한다더라고요. 체크한다고? 우리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김미영 상담사가. 조용히 지내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준다고. 혜택이라니. 우리를 길들이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시간표를 자세히 봤어요. 표에는 시간과 구역만 있었어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 대신 번호가 있었어요. 방번호. 그리고 맨 아래 정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시간표는 입주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안전과 질서.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였어요.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2구역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여기는 1구역 시간이 아닌데요. 도서관은 시간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이제 도서관도 구역별로 이용해요. 정말인지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도서관 이용 시간 구역별 배정. 언제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 공지 났어요. 어제 저녁이면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왜 이렇게 자주 규정이 바뀌는 걸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걸. 구역을 나누고 시간을 제한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뭉치지 못하잖아요. 옥자 씨,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뭘 당한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뭉치지 못하게. 옥자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다른 분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도 맞아요. 일부러 우리를 문제아로 만들어서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박할아버지 응급 상황, 사람들 분노, 저희가 문제 제기, 갑자기 구역제 도입, 사람들 분열,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막는 거였어요. 옥자 씨, 이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는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 아래로 또 종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뭐지? 종이를 펼쳐보니 이번에는 인쇄된 글씨였어요. 구역 간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시 경고 조치, 관리사무소.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옥자 할머니랑 만나는 것도 감시당하는 거예요? 옥자 씨, 이것 봐요. 옥자 할머니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갇혀가고 있었어요. 표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신 구역과 감시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어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구역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복도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입주민 생활 수칙 강화. 구역 외 이동 시 사전 신고 필수. 3인 이상 집합 금지. 시설 이용 불만 제기 시 개별 상담 진행. 개별 상담이라니. 우리를 하나씩 떼어내겠다는 얘기였어요. 옥자 씨, 이제 정말 심각해요. 정아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때 복도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급히 뛰어갔어요. 4층 복도에서 이말순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말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시간을 체크했어요. 오후 2시 15분. 비상벨 눌렀어요? 눌렀는데 안 와요. 언제 눌렀어요? 10분 전에요. 10분. 또 10분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관리사무소로 뛰어갔어요. 지금 4층에서 응급 상황이에요. 왜 아무도 안 와요? 간호사가 다른 층에서 뭘 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결국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와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분노는 절정에 달했어요. 옥자 씨,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저도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어요. 사진 23장, 시간 기록 18건, 문서 7개, 녹음 파일 4개. 옥자 씨, 이제 충분해요.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어떻게요? 내일 아침 모든 입주민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식당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주세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제 이 할아버지 응급 상황 봤죠? 비상벨 눌러도 10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음식은 어떻고요? 3개월 전과 똑같나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들도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옥자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약속받은 건 뭐였나요? 24시간 의료진 상주, 최고급 식단, 다양한 프로그램. 지금은 어떤가요? 비상벨 10분, 냉동 해동 음식, 취소된 프로그램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어요. 제가 사진들을 들어 올렸어요. 식재료 라벨, 제조일 확인해 보세요. 10일 전 거예요.
비상벨 응답 시간 기록도 있어요. 평균 7분 14초. 그때 김미영 상담사가 급히 들어왔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소란을? 소란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김미영 씨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가 계약할 때와 지금이 똑같나요?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런 식? 어떤 식이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식당에 있던 모든 분들이 우리 편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200만 원씩 받아먹고 이게 뭐예요? 사장 불러와요. 김미영 씨가 당황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10분 후 박철수 사장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인지 듣겠습니다. 들으실 게 아니라 설명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3개월 지나자 모든 게 바뀐 거예요? 박철수 사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운영상 불가피한 조정이. 조정? 사기 아니에요? 옥자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상황에 따른 서비스 조정. 그 작은 글씨요? 돋보기로 봐야 보이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철수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법적 조치?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한테 증거 충분히 있거든요. 그때 박철수 사장이 시계를 봤어요. 어르신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합시다. 왜요? 여기서 못할 얘기예요? 상담실에서 차근차근. 싫어요. 여기서 하세요. 모든 분들 앞에서. 박철수 사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6시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뭘 결정하라고요? 계속 여기 계실 건지 아니면 나가실 건지. 갑자기 시간 제한을 걸어온 거예요. 6시까지요? 네. 그 이후에는 저희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노골적인 위협.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0분. 남은 시간 7시간 30분. 좋아요. 6시까지죠. 박철수 사장이 나간 후 식당은 술렁였어요. 정화 씨, 어떻게 할 거예요? 6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옥자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어요. 옥자 씨,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가야죠. 우리는 상담실로 갔어요. 박철수 사장과 김미영 상담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르신들 요구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철수 사장이 말했어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제가 첫 번째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건 보증금 즉시 반환, 의료 서비스 정상화, 식단 품질 원상복구, 프로그램 재개. 조건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박철수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르신들,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과도해요? 처음 약속한 걸 지키라는 게.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5분. 남은 시간 3시간 45분.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말했어요. 6시까지 답 안 주시면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구청, 복지관, 그리고 언론사 연락처요. 박철수 사장의 눈이 커졌어요. 6시 10분에 모든 곳에 동시 발송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모은 증거와 함께. 어르신들, 물론 SNS도 빼놓을 수 없죠. 요즘 노인들도 다 스마트폰 써요. 옥자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박철수 사장이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남은 시간 2시간. 어르신들,
일단 시간을 좀 더. 안 돼요. 6시가 데드라인이에요.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후 5시. 남은 시간 1시간. 박철수 사장이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아마 상부와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아직 1시간 있어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오후 5시 30분. 남은 시간 30분. 박철수 사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알겠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보증금 즉시 반환, 의료 서비스 정상화, 식단 개선, 프로그램 재개. 하나씩 확인하는 박철수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 5시 50분. 남은 시간 10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제 손도 떨렸어요. 50년 동안 시장에서 버텼던 그 힘이 이런 곳에서도 통했어요. 초침이 떨어졌어요. 내 사인도 함께 떨어질 차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상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민수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에? 민정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큰일을 벌이고 있다고. 박철수 사장이 당황했어요. 가족분이세요? 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저는 민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3개월 전과 달라진 모든 것들, 우리가 모은 증거들, 그리고 방금 전 합의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민수가 박철수 사장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그게 운영상이면 뭐든 다 되는 건가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오후 6시 정각. 박철수 사장이 최종 서류에 사인했어요. 어르신들,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 완료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다른 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 씨,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요. 그날 밤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의 잠에 들었어요. 일주일 후 저와 옥자 할머니는 황금빛 실버 케어 타운을 떠났어요. 민수가 찾아준 작은 빌라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2층 건물, 1층에 저희가, 2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여기가 훨씬 좋아. 정말이었어요. 작지만 자유로웠거든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부엌이었어요. 다시 제 손으로 김치를 담그고 국을 끓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아 씨, 뭐 만들어요? 김치 담그고 있어요. 2층 젊은 부부 줄 것도 함께. 좋겠다. 진짜 김치 맛 오랜만에 보겠네요. 그날 저녁 2층 수진 씨가 내려왔어요. 할머니, 또 이런 걸 주시면. 뭘, 이웃 사이에. 수진 씨가 김치를 맛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와, 이게 진짜 김치 맛이네요. 엄마 김치 맛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요리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요리 모임이 열렸어요. 처음엔 빌라 사람들만 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정아 할머니,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무청 김치 해볼까? 와,
그거 배우고 싶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제 요리를 배웠어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처럼 활기찼어요.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화 씨, 큰일 났어요. 옥자 할머니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뭔데 그래요? 황금빛 실버 케어타운 기사 났어요. 신문을 펼쳐보니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73세 할머니들이 폭로한 실버타운 사기. 집단 해지 사태. 기사를 읽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나간 후 한 달 동안 같은 조건으로 11가구가 계약 해지를 했다. 시설은 응급 인력 야간 상주를 재개했다. 관련 기관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정화 씨, 우리가 해낸 거예요. 옥자 할머니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우리 혼자만 잘 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구한 거예요. 그날 오후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정화 어르신이세요? 노인 권익보호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이요? 네. 어르신들 경험담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저와 옥자 할머니는 첫 강연을 시작했어요. 동사무소 강당에 60명이 넘게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73세의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직접 맞서 싸운 이정화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자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기록하세요. 사진 찍고 시간 재고 증거 모으세요.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기 내세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할머니들 덕분에 힘 얻었어요. 그 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다른 지역, 복지관,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6개월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정화 씨, 이것 봐요. 옥자 할머니가 공문을 가져왔어요. 실버타운 관리 감독 강화 방안. 우리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개월 내 서비스 변경 금지. 의료진 24시간 상주 의무화. 위약금 상한선 설정. 정기 감사 강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꾼 거네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론에서도 찾고 정부에서도 제도 바꾸고 엄마가 영웅이 됐어요. 영웅은 무슨 당연한 일한 것뿐이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존경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진작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손녀 지은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감한 할머니구나. 지은이도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응, 할머니처럼.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보여준 모습이 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니.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냥 조용히 지낼 수도 있었는데. 후회? 전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50년 동안 시장에서 배운 게 있어. 나쁜 놈들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옥자 할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우리 나이가 73세라고 해서 끝이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1년 후 저와 옥자 할머니는 실버 권익지킴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주고 예방 교육도 하고 제도 개선 건의도 하는 단체였어요. 사무실은 작았지만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도 실버타운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증거부터 모으세요. 사진, 녹음, 문서, 시간 기록.
우리가 만든 증거 수집 매뉴얼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실버타운도 집단 계약 해지. 이정화 녹자 할머니 방식 확산. 우리가 시작한 일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옥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정화 씨,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그냥 억울해서 시작한 건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사회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서 제가 기른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작지만 제 손으로 가꾼 것들이었죠. 벽에는 감사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구청장 표창, 국정감사 감사패, 소비자 보호원 공로상.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가 도운 분들이 보내온 편지들이었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머니가 위약금 없이 나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들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편지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살아온 증거였어요. 옥자 씨, 우리 나이 들어서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네요. 그러게요. 73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3세든 83세든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사진 찍고, 시간 재고, 증거 모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은 편리함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후 1년간 전국 17개 실버타운에서 집단 계약 해지 발생, 관련 법률 3건 개정, 감독기관 신설. 이정화 녹자 할머니는 현재도 전국 강연 활동 중.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